노력은 노동으로 돈을 벌 때 하는 것이지 투자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노동 안 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항상 어떤 시기에나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 논리적인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하면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객분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떨어질 건데 왜 사냐고 그런다고, 혹은 누가 그러는데 이제 떨어질 거라는데 제이정씨 괜찮을까요? 하고 묻는 고객분들도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위 분들의 이야기와 그 어딘가에 있는 글들, 그리고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매수 결정을 번복하고 돌아서는 고객분들도 실제로 해마다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부동산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대다수이시고요. 그에 반해 뭐 떨어지면 어때 하면서 매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쉬운 예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정말 완전한 연거를 했다가 망했던 초긍정적인 분들이 우리 곁에 한둘은 있고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부동산 처분하고 폭락 기다리다가 본인 재산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남의 재산은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재산만 그대로 있어서 본인만 의문의 셀프 폭락을 맞는 부정적인 분들도 우리 주위에 한둘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오래 살고 있는 제가 보기에 부자들은 튼튼한 계획을 세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본인의 능력보다는 큰 부를 창출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메인이 아니니까 뒤쪽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폭락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폭락한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부동산 시장 완전히 끝났다, 대붕괴 시작한다, 대공황이 온다, 뭐 등등등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더 나오니까 어쩌면 먹고 살려면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저도 유튜브 수입만으로 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경우는 편집하고 관리하는데 돈 주고 나면 찍을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도 좀 해주십시오. 여하튼 근데 제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찬찬히 이 작은 채널을 잘 유지해 놓으면 은퇴 후에 심심하지 않게 어느 정도 할 일은 있을 것 같다는 되도 않은 큰 욕심이 있고, 제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에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뭐 다른 분들께도 소소하게 부동산 상식도 전달도 되고, 그리고 제 비즈니스에도 광고도 좀 되고 하니까 그냥 시간 될 때 영상을 만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유튜브가 제 주 수익이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큰일 났습니다, 이제 폭락합니다, 대공황이 옵니다, 이런 걸 외치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선전선동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안 하든지 딴 걸 하든지, 그죠? 폭락한다, 난리 난다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폭락거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익명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 중 무작위로 폭락한다, 난리 난다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신다고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 4, 5년 정도 되었나?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모 지역이 마켓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데 거기 타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집값이 이제 곧 폭락할 거라면서 이렇게 그 선거를 봤다고 하면서 매입 과정에 거의 끝까지 갔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당시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어디인지 잘 모르게 넓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어디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예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 그런 경험이 본인에게 있든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한두는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익명으로 글 쓰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본인들의 생활비가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익명으로 해코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나쁜 짓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나쁜 짓을 한 결과가 된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해득실과 상관이 있든지 혹은 상관이 없든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폭락을 항상 부르짖는 사람들이 솔직히 진심으로 그게 진심인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거티브, 그러니까 그런 폭락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프레디 맥에 나온 195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회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색 부분이 집값이 떨어진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폭락해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나게끔 떨어진 것입니다. 흰색에서 회색을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흰색을 작게 잡아도 흰색 95에 회색 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잠깐씩 떨어진, 사람들이 느낄 듯 못 느낄 듯 정도로 집값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죄다 회색으로 집어넣고 아무리 흰색을 적게 잡아도 가격이 우상향한 흰색이 80 정도 될 거고요. 가격이 우하향한 회색이 2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우겨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올라갈 확률이 80%이고 내려갈 확률이 20%란 말입니다. 갬블을 하는데 한쪽은 80% 이길 확률이 있고 한쪽은 20%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80%의 확률에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락을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격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저는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안 좋아하는 천성이 조금 긍정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 노래방을 가도 노래도 이렇게 발전적인 노래를 부르지 네거티브한 노래는 잘 안 부르거든요. 뭐 내가 선택한 길, 나만의 방식,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BTS의 드리머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가사를 읽으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참 듣기 싫어하는데요. 나중에 안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때 안 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는 것을 미리 걱정하느냐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제 성격 탓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한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본 책에서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더 솔깃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은 네거티브한 것에 좀 더 혹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팩트라면요, 그 이야기는 본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 덕분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자산을 못 늘리는 것이라면 본인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스탠스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고 또 거기에서 과거에 자신과 같이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자산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네거티브 스피커분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들 덕분에 부의 길로 가는 거죠. 아주 쉽고 편한 삶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 너무 쉬워서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 예측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를 쐈는데 바이든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일주일이면 유크레인 점령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30살이 되면 은퇴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살은 애기더라고요. 제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돈을 벌고 잃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분들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부정적인 분들은 확실히 실패는 적게 하십니다. 재산을 빵빵빵빵 늘리지는 못하지만 사기는 잘 안 당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세상도 남도 잘 안 믿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하고 보험캐 안 깨고 쭉 가서 부자는 아니지만 거지로는 살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분들 중에서 자기 능력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초긍정적인 분들은 사기를 당하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 긍정이라는 날렵하고 멋있는 본체에 해지라는 계산을 넣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자세와 해지입니다. 당장 내년에 폭락이 올 수도 있고요. 당장 내년에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도 벌고 내려도 벌고 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IQ 88 정도의 더하기 빼기 정도의 단순한 계산으로 해지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 흔들림 없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노력은 별로 필요 없고 몸에 힘 빼고 하십니다. 노력은 노동으로 돈을 벌 때 하는 것이지 투자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노동 안 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모른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승패는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와 해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약간의 뜨거움과 약간의 계산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가지고 하면 저도 무서워서 못 사고 못 팝니다. 제가 오래전 영상을 위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엄청 심심하면 한번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으니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잘 모르겠으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제일 뒤에도 영상을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거든요. 조금씩 뒷걸음질 치든지. 제 친구 중에 사람은 열심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뭘 열심히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고 이렇게 하는데 10개 시도하면 6개 잘 되고 4개 실패하는데 문제는 실패한 4개가 성공한 6개를 집어삼킬 만큼의 손실이 커지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찬찬히 이분들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해 보면서 파악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지를 계산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흔들림 없이 실행하십니다. 열심히 안 하시고요. 설렁설렁 하십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그 고객분들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라서 집값이 올라간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팔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통해서 집을 팔겠다는 분들께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가서 집값 내려간다고 하겠습니까? 렌트비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 수익률이 낮아서 투자자 고객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투자하려고 상담하러 오셨다가 제가 오픈해가지고 쫙 계산해드리고 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악착같이 돈을 더 벌어서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딱히 좋아할 건 아닙니다. 올라갈만 하니까 올라간다 하는 거고 내려갈만 하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그죠? 실명을 내걸고 전화번호 회사 주소 내걸고 말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테고 부동산 업자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다들 비슷한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차 하고 깨달음이 오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집을 사라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재기 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서 들으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시나 보죠 뭐. 그렇게 들린다는데 제가 또 뭐 어쩌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조금 안쓰럽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번 올림픽 개막식 쇼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세상이 미친 건가 싶고 종말이 진짜 오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태어나서 저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올림픽에 XY 염색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 복싱 경기 가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하는데 XY 염색체 가지고 남자가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상대쪽 선수 이태리 선수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이태리 선수의 노력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IOC가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독립 규정도 아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센 단체에서 그런 걸 정했다는 것은 그 미친 짓이 정말 맞다고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보다 더 큰 단체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딸 가진 아빠로서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가 여자라고 하는 게 불만인 게 아닙니다. 힘들게 피눈물 흘리면서 연습한 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아주 큰 불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알제리에서 온 그 남자 여자한테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답하지만 맞춰 살아야지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꽥소리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IOC 위원장한테 편지를 한 장 쓰려고 합니다. 이태리 복싱 선수와 그 외에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신 여성 복싱 선수분들 힘내십시오. 너무 부당하고 괴롭겠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지금 이 부당함이 이렇게 삶의 걸음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버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버티니까 고진이 감내가 되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